30만 원 노점상에서 30년 만에 200억.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의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30만 원 노점상에서 30년 만에 200억 매출 신화를 기록한 SYBT 중국명이고요. 와니코리아의 김종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와니코리아의 김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와니코리아의 김종필 대표님 30만 원 노점상 사실인가? 200억 매출액 정말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0억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SYBT라는 회사는 중국 회사 합작 회사고요.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120억 결산 매출이 120억이었고요. 네. 그리고 와니코리아는 중국하고 동남아로 직접 한국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8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시작하게 되면은 이익률이 당연히 낮죠. 네, 네.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당연히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그걸 목표로 하실 거라고 보고.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양한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정말 노점상을 하셨는지 노점상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노점상이요? 네. 노점상은 제가 1994년에 네. 수능을 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친구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그때 당시에 한 185에 91kg 나가고 오늘도 머리가 짧은 편이긴 한데 네. 삭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르바이트가 좀 음.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네. 그 남대문에서 그런 액세서리 도매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거 갖다가 좀 팔아볼래? 네.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노점상 한 거는 참 많은 제 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대학교 다닐 때도 노점상을 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데 노점상을 네.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얼마 벌려고 시작하다가 대충 마무리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노점상을 상당히 오랜 기간 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잘 하시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네. 그 머리가 깨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고3 때 그 첫 장사로 네. 94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뭐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시급이 1,500원에서 2,000원 할 때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한 개봉역이라는 곳에서 한 네. 4-5시간 장사를 했는데 그날 제가 5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4-5시간 장사하고 50만 원이 넘는 돈을 딱 벌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깨인 거죠.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점상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그 다음부터는 시간당 1,500원, 2,000원 받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노점상을 왜 여쭤봤느냐.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기반이 노점상에서 시작했다라고 제가 여쭤도 맞는 겁니까? 과정이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머리가 깨인 건 노점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도 그때 머리가 깨었기 때문에 그 뒤로 제 행보가 제가 중고등학교 나름대로 모범생이었고 대학교도 모범생으로 갔는데 고3 그때 머리가 깨이면서 조금은 남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도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자세한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노점상에서 깨였다 하셨는데 깨인 게 뭡니까?
고민을 조금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음. 어떤 시간을 투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제가 19살 때 알아버린 거죠. 자,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네. 남들이 가는 삶에서 그냥 평범하게 가면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네. 보이는 것과 별개로 좀 힘들더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면 그 속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보다 정리 잘 해주시네. 자, 네. 그거 예를 좀 구체적으로 노점상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벌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점상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은 노점상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한 2003년, 저는 94년부터 노점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다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정말 빠른 네. 친구들을. 네. 저는 그때 200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노점상을 접고 회사로 돌아갔는데 네. 노점상이 이게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 하질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쉽게 돈을 쓰는 분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음, 제가 노점을 펼쳤던 곳들이 주로 여의도역 그리고 시청역, 선능역, 역삼역 이런 좀 그 당시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좀 모이는 그 고소득 월급자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저는 노점상을 하루 종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 스팟들을 정해놓고 네.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두 시간 그리고선 장소를 접고 또 이동을 해서 또 저녁에는 또 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 그 이유는 한 자리에다 계속 노점을 펼쳐놓으면 예. 질려요. 그리고 계속 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충동 구매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팟들을 한 서울에다가 한 12군데를 정해놓고 네. 거기를 돌림 형태로 불규칙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자, 네. 먼저 이제 여의도역, 시청역, 선릉역 이렇게 네. 그런 데가 고소득이 모였다라는데 결국 그 역을 이용하는 일종의 고소득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셨다라고. 네,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지금 현재 마진이 좋다고 해서 네. 지금 현재도 노점하시는 분들의 제품을 얘기하면 상당히 신뢰가 되고 타격이 될 수 있으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10년 전, 20년 네. 전에 하셨을 때 네. 어떤 품목이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첫 제품은 머리띠였고요. 네. 그 머리띠는 왜 마진이 컸냐면 지금 현재 제 단어가 조금 이렇게 날것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예, 그거는 박스띠기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박스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안에 이게 머리띠야라고만 돼 있는데 몇 개 들어 있어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머리띠가 있어도 모르고 그런 제품들이 네. 많이 있었으니까 무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도매가 안 되는 제품들을 그렇게 파는 건데 이제 저는 그런 제품들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 네. 제품을 가령 여의도역에서 시청역에서 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여의도역 시청역에서 안 했습니다. 안 이거는 생활 밀착형 제품이어서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민들이 사는 뭐 개봉역 그리고 아니면 뭐 안양역 이런 좀 뭐 인천 이런 데 있는 이런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제가 지갑도 했었고 링클프리라고 해서 제가 링클프리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마 기억해 보시면 그 방송에서 많이 뭐 링클프리라고 해서 예. 바지 팔았었는데 네. 제가 노점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운동화 10,000원짜리 운동화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저는 그거를 노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나중에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따라오면 빠지고. 예, 빠졌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항상 찾으러 다녔고 주로 직장인들한테는 영어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영절하라라는 그렇죠. 책이 예,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게 반복되게 보고 무자막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착안해서 우리나라 영화 그 외국 영화들 스크립터를 이거 이제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예, 네. 스크립터를 제가 을지로에 가서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MP3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예. 같이 집어넣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한 제품들을 좀 생각을 했고 항상 조금 남보다 먼저 하고 제가 한 다음에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운동화하고 스크립트하고 어떤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쫓았죠. 처음에 초반에는 예. 이게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음. 금방금방 한국 분들 정말 뛰어나시기 때문에 네. 정말 금방금방 쫓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럼 그 다음 제품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잖아요. 네.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하는 건데 고민과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가볍고 그리고 왠지 좀 어느 정도 가격을 줘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고 하는 것들 고민하다 보니까 넘어간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지금 현재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저게 뭘까를 헷갈리거든요. 운동화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죠? 아, 운동화요? 네. 처음에 제가 머리띠를 했잖아요. 네, 머리띠를 하셨어요. 머리띠를 했고 머리띠는 자 먼저 네. 머리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띠는 저희 옆집에 계신 아주머니가 네. 머리띠 도매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걸 어떻게 판매하셨냐 이거지. 그걸 자 네. 박스로 10만 원에 네네. 가져가서 팔아봐라 네. 했을 네네. 거 아니에요? 그걸 네네. 어떻게 파셨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첫날 저도 사실은 장사를 해본 적이 네. 없었잖아요. 근데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가져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 역에서 돗자리 펴놓고 팔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정말 그대로 그걸 짊어지고 와서 전철에서 너무 무거웠거든요. 네. 더 이상 어디 가져갈 수도 없어서 네. 돗자리 하나 사고 그리고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종이 박스 같은 거 네, 찢어서 네. 대충 얼마? 가격 얼마 하고 하나당 3,000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저한테 가이드를 주신 게 이 안에 있는 걸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에 판다고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격에 팔면 안 팔릴 것 같아서 한 개는 5,000원, 뭐 3개 7,000원, 5개 10,000원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네. 한 박스 안에 100개 이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5개 10,000원에 팔아도 제 원전은 충분히 나오니까 네. 그렇게 가격을 세팅을 하고 팔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펼쳐놓고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안 팔리더라고요. 아예 안 팔리고. 싸 보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의를 끌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는 옆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저씨들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막 이것도 하고 막 목소리 크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처음에 부끄러워서 그걸 안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팔려서 저도 이제 막 저 목소리 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뭐 그리고 막 했더니 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돗자리에 사람이 처음에 2명, 3명 붙을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붙어서 뭘 고르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제가 이제 멘트를 만들고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사람들을 제 노점상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식으로 판매 방식을 만들어내게 네.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좋은 거 있나 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끌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 싸긴 싸네 이러면서 그렇죠. 잘 팔렸다. 네. 이거 좋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계속 궁금한 건 네. 선능력, 여의도역, 시청역이 고소득 직장인들은 네. 노점 제품을 잘 안 살 것 같거든요. 안 사죠. 예. 그런데 안 삽니다. 그걸 거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팔았길래 어떻게 파셨길래 네. 이게 거기서 좀 돈을 버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거기는 링클프리, 지갑 뭐 이런 거 안 팔려요. 그러니까 좀 거기 그 봉급 생활자들이 안 사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화 대본하고 예, 그런 그러니까 거기서 안 팔려서 고민했던 게 이제 아하.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영어니까. 영화 네. 대본,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고 네네네. 그걸 영화 대본을 영화 속에서 따다가 일종의 그냥 제본에서 파셨던 거네요. 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다 카세트로 다 녹음을 해가지고 해서 팔았죠. 이야. 물론 예, 지적재산권을 위배해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건 네네네.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네네. 그렇다면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여의도역, 시청역, 선역 이런 데에서 일종의 그건 아이디어 상품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화
또 지금은 막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그렇죠. 그거를 또 좀 해가지고 팔았죠. DVD 옛날에 네네. 몇 장씩 이렇게 파는 게 네네네네. 있었죠. 아, 그러면 서민층 이게 좀 소득이 좀 낮은 서민층이 많이 보이는 역에서는 그렇게 아까 얘기하는 네, 이제 링클프리 지갑. 네, 그런 거 네. 파셨고 네네. 대기업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제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서 찾아낸 제품이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결핍이죠. 요새 말로 표현하면 뭘 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또 느끼는 게 네. 지금도 강남역 일대 가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네. 그냥 남들이 액세서리를 파니까 나도 액세서리를 판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정말 큰 돈 못 봅니다. 네. 근데 그분들한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네.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강남역에서 노점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네. 김 대표님이 이런 거 해보세요라고 추천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은퇴한 지가 좀 돼서 저 노점상 은퇴는 2003년에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지나다니면서 아마 네. 보시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근데 네. 이건 좀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은 사실 법이 좀 많이 강화가 돼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노점상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에서 지금 30년 경력이지만 지금 제가 온라인 공부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생계는 유지될 수 있으나 네. 이제 노점상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말해도 되나요? 네네. 예, 역대 연봉까지는 노점상으로 할 수 있는데 어. 그 이상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네. 단순하게 그냥 좀 부자가 되려면 결국 거기에서는 힘들고 네. 왜냐하면 온라인에 요새 없는 게 없고 가격이 워낙 네.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럴 네.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꾸준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 돈은 일정 정도의 돈은 벌 것이다. 하지만 네.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추천하지 않겠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충동 구매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노점상은 충동 구매거든요. 네. 요즘은 온라인도 충동 구매는 아니에요. 온라인도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장사라는 게 제가 보니까 생각할 틈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온라인은 생각할 틈을 많이 하더라도 썸네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노점상을 얘기하셨으니까 노점상은 정말 순간에 파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저관여 상품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관여하고 저관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해서 사는 제품은 고관여,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사는 제품 저관여거든요. 그렇다면 노점상에서는 저관여 제품들을 팔아야죠. 일단 가격이 싸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10,000원이 넘으면 요즘에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김 대표님의 노점상 시절과 노점상에 대한 생각이었고, 이제는 제가 궁금한 거, 네네. 그렇게 노점상을 하셔서 20년 전에 이제 그만두길 때까지 제가 알기로 꽤 큰 돈을 월 수입 웬만한 직장인들 몇 배씩 버셨잖아요. 네, 벌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버리고 이제 직장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직장이 어디였죠? 다 말해도 예, 되는 거죠? 말하셔도 됩니다. CJ 제일제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네. CJ 제일제당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점상에서 벌었던 소득보다 월 네. 소득보다 네. CJ 당시에 네. 급여 얼마나 적었습니까? 정확하게 5분의 1이었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1,000만 원 버시던 분이 200만 원 받고 들어간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꿈이 이유가 있든지 자기의 희망이 있든지 네네.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네네. 무엇 때문에 그 5분의 1 소득으로 어떻게 보면 밑으로 하락시키면서 들어갔는데요. 네.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94년 고3 11월부터 노점상을 시작해서 2003년 5월까지 했거든요. 거의 10년 하셨네요. 네, 딱 10년을 했는데 네. 이게 소득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뛰어서 돈을 버는 거는 그러니까 여유롭게는 살 수 있죠.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여유롭고 집이 다 아버지랑 97년 뭐 이런 거 다 겪으면서 집이 풍지박산이 났었는데
제가 번 수입으로 다 그것들을 원복시키고 저희 뭐 집 다 이렇게 길거리 나앉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다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제 동생도 어린데 동생도 뭐 잘 가르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일정 소득 이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회사를 해야 되겠구나. 회사를 네. 하기 전에 네. 그러면 회사에서 들어가서 경험을 쌓자. 공부하러 들어가. 공부하러. 네, 공부하러. 그러면 CJ에 입사하셔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12년 근무했습니다. 12년을 네. 근무하고 네네. 이제 CJ에서 12년 뭐 이제 계속 진급도 하셨을 거고 네. 직장인들은 그렇게 들어가면 대부분 부장, 임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라 하더라도 돈은 많이 벌겠지만 또 한계가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죠. 예, 그 한계를 다시 넘어서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러 나온 것이네요. 사업은 한독 그 뒤에 한독이라는 회사까지 갔고요. 아, 잠깐 네. 옮겼고요. 네. 그리고 한독에서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이게 저희가 그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뭐 노동 소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업 소득이 있고 예. 자본 소득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런 개념으로 안 건 아니고 네. CJ에 딱 들어가서 제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그 전에는 제가 과외를 많이 하고 그리고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몸을 쓰면서 돈을 번 네. 건데 CJ에 와서 뭘 알게 됐냐면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신분이 노점상일 때는 대출 같은 게 안 됐는데 예. CJ 제일제당이라는 어쨌든 회사원이 되고 나니 은행에서 대출이 되게 굉장히 쉽게 마이너스 대출로. 뭐 여러 가지 네. 대출이 되고요. CJ 내에서도 대출이 주고 네. 그럼 그 대출을 가지고 제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익 나오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 몸으로 써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소득이라기보다는 자본 소득을 할 수 있는 거를 회사를 들어가면서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제가 2003년도에 입사했는데 2004년도에 집을 샀거든요. 아, 일단 대출을 네. 받아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노점도 되게 메리트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몸을 써서 먼저 돈을 벌어야 그게 돼요. 지금 네. 논어에 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논어에 예. 가진 게 없으면 몸을 써라. 네네. 조금 가졌으면 머리를 써라. 저 논어를 많이 읽었는데. 예. 그다음에 네. 그래도 가졌으면 시간을 써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예. 회사 생활 잘했거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보실 거지만 네. 고가 잘 받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여기서 또 한 번에 제가 눈을 뜬 거죠. 1994년 11월 제가 개봉역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한번 예. 제 멘탈이 한번 깨졌었고요. 예. 그 뒤에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2003년 6월에 CJ제일제당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은행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행이 급을 나눠놓은 것 같아요. 이 네. 세상을. 그래서 은행에서 중간 이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입문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지는구나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쉬운 말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렇죠. 저 잘 정리해 주시네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회사 네. 생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 소득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조금 빠르게. 왜냐하면 네. 제가 노점상을 하면서 벌어놨던 자원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28, 29살들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본보다는 전 자본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제 그동안의 10년의 노점상 자본과 회사원이 되면서 받는 자본, 그리고 중요한 게 회사원이 돼서 접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게 부가가치가 되고 돈이 되는 거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네. 정보가 있는데 자본이 없으면 정보는 쓰레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만 돈을 번다 그러면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이용했으니 네. 이제 날개를 달았네요. 전 사실 레버리지라고
그때 단어는 몰랐고요. 네. 그냥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뭐 얘기를 좀 하자면 그래서 몸도 열심히 써야 되지만 얘기가 좀 확장되는 건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노점에서 돈 벌어서 깬 것도 단순하게 남들하고 똑같이 했던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좀 더 수완을, 일종의 수완이죠. 네. 사업 수완을 발휘를 하셔서 돈을 벌었고, 네. 근데 더 벌려면은 더 큰 사업을 해야 된다.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셨으면서 하셨는데 다시 보니까 일종의 신분이라고 하기면 계급제일 것 같고 이건 죄송한 얘기고 네, 맞아요. 은행에서 신용조회 즉 대출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신분을 얻었기에 그걸 활용해서 자본소득을 늘렸다. 네. 자, 그런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게 자본소득을 늘려버리면 일을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일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 해서 은퇴하고 차 사고 함부로 그냥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자마자 코인이 폭락하니까 오갈 데가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어린 나이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미천도 많았기 때문에 더 크게 버셨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죠? 이거는 제 모토이기도 하고 뭐 오늘 먼저 사전에 질문 주셨었던 것도 네. 생각도 했던 건데 네. 우리가 물론 태어나는 건 다 불공평하게 태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태어났는데 뭐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 아들일 수도 있고 네. 흙 수저 정도가 아니라 저기 막 지하 수저 뭐도 예.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한테 처해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만일에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일 네.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정말로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여한 없이 이승엽 선수의 말이 있는데요. 혼을 담은 노력을 딱 하면 돈이 100원이 벌리던 1000원이 벌리던 1억이 벌리던 돈이 벌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혼을 담은 노력을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제가 회사원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빨리 자본소득을 이루었지만 예. 회사에서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소득을 얻는 게 좋게 된다는 경험을 저는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혼을 그러니까 녹여내서 진인사를 하면 계속 그 다음에 좋은 결실들이 열리는 걸 사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내가 뭐 나는 뭐 대기업 안 다니고 중소기업에서 못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중소기업에서도 만일에 남보다 조금 더 진인사를 하면 아마 급여가 더 좋아질 거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은행은 되게 냉정한 곳이어서 예. 내가 어떻게 산지에 대해서 내 소득과 연봉을 보면서 평가를 내려주거든요. 예. 그럼 같은 A라는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이 친구는 소득이 높고 이 친구는 소득이 낮으면 소득이 높은 친구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인사를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근데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요. 다 쏟아부어야 돼요. 자, 이게 꼰대 같은 얘기 같지만 이게 네. 진리이고 사실 아닙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예, 강력하게 믿고 예. 있고 경험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난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합니다. 네네. 근데 잘난 사람이 못난 나를 친하게 대해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한 친구는 결국 잘난 놈이 될 거야라고 알아주는 눈. 네네. 그 사람이 그랬을 때 못난 나를 잘난 사람이 인정해주고 친해지게 되면서 네. 내가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진인사라는 네.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진인사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것을 노점하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하면서 깨달았습니까? 노점하면서도 깨달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첫날 만일에 돗자리만 펴놓고 창피하잖아요. 사실 제가 창피하죠. 저 처음 일해본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개봉역이 제가 몇십 년 산 동네여서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낄낄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쟤네 집 망했냐? 이거 별 예. 것도 다 있고. 제가 노점상 하면서 저희 집 망했다라는 얘기가 교회에 되게 많이 퍼졌었는데 네.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네. 노점상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노점상 펼쳤을 때 막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모객이라고 하죠. 그거를 안 했으면 아마 저는 그날 50만 원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예. 한두 개도 못 팔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30만 원 어떡하지? 뭐 이랬을 텐데 그날 제가 목청껏 소리 지르고 했더니 그날 물론 저 그날 번 돈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애들 치맥 먹으러 가야죠. 그렇죠. 예, 다 썼습니다. 네. 엄마한테 딱 원천만 갖다 주는데 어쨌든 그날이 전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고 조금 창피한 거 없애고 네. 했더니 이렇게 큰 돈이 그 다음부터 사실 저한테는 창피한 게 없어졌어요. 그날 뭐가 창피하냐? 너희들 한 시간에 1,500원, 2,000원 알바해서 한 달에 저희 2-30만 원 받았었거든요. 지금. 예. 근데 나는 그거를 하루에 2달치씩 벌었는 이런 네.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알았죠. 이야, 이게 지금 누구나 다 같은 일을 노점상을 우리 김 대표만 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아까 이승엽 얘기 하셨지만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을 내가 죽이 되든 마비 되든 머리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서 이뤘을 때의 경험. 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부는 이제 중국 얘기를 할 텐데 네. 그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한독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독에서 중국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에 가게 된 동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네네. 중국 얘기는 이제 2부에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제가 CJ에서 12년 근무를 하고 한독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또 똑같이 전 그때까지는 국내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독 약품이죠? 네, 한독약. 예. 한독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한독약품 뭐 제품명 말해도 되나요? 예, 말아주세요. 네, 제가 한독 회장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네. 예, 회스탈과 페스타를 예. 유명한 소화제 아닙니까? 케토톱이 나오는 케토톱. 한독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굉장히 외국의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굉장히 신뢰하는 회사였는데 네. 한독이라는 회사가 그러는데 이제 직접 영업을 안 하고 직접 영업 조직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독은 일종의 제약사긴 하지만 네네. 제품 생산만 했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아서 병원 영업 쪽은 직접으로 하셨는데 직접 하고. 저희 헬스케어 쪽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품들 쪽은 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은 직접 영업 조직이 없어서 제가 여기 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한독 약품이 그 제약회사가 꼭 약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약은 당연히 약국이나 병원에서 유통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영업 조직이 있을 것이고 네네. 한독 약품에서 일종의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제 뭐 네네. 가령 비타C, 뭐 바카스 네네. 이런 네네. 비슷한 그런 뭐 숙취 해소제 이런 네네. 것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종의 리테일 영업인데 이쪽 분야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독에 갔는데 네. 그래서 똑같이 CJ에서 하던 것처럼 뭐 편의점, 할인점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예. H&B 이런 예. 것들을 영업망을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명을 말해도 되나요? 맞아. 당연히 하셔야 돼요. 레디큐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레디큐라는 제품이 레디 큐? 예 맞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이기도 네. 하고 숙취 해소 젤리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중국에서 2016년도에 그 소위 말해서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제품이 히트가 된 거예요. 자, 숙취해서 그러면 컨디션만 기억이 나는데 레디큐라는 제품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 당시에 4등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네. 지금도 4등입니다. 네. 근데 그 제품이 중국에서 뜨면서 그러면서 그 한국에서 중국 제품을
그러니까 예. 한국 제품을 중국에 중국. 파시는 굉장히 많은 상계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운이 좋다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노점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봤고 CJ에 입사해서 그 레버러지라는 예. 그 세상을 알게 돼서 네. 자본소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한독이라는 회사에 갔는데 한국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하시는 새로운 유통의 세계를 예, 보죠. 유통의 세계를 보죠. 그들은 드러나 있지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상상하실 수도 없는 그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네. 세계를 보시고 나서 이제 나가 독립을 해서 중국에 한번 직접 유통을 해볼래 이렇게 결심하셨던 건가요? 그때는 결심 못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는 중국 이야기가 될 텐데 네. 중국에서 인맥, 중국에서 뭐 고민, 중국에서 고생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건 입으로 잠깐 좀 미루고요.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운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운은 가만히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인사 대청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했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픽해서 운의 세계로 이끌어줬습니까? 이거 제가 되게 논란이 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운은 사실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 같아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터지는 게 운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진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준비거든요. 예. 진인사라는 준비를 했더니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졌고요. 예. 그래서 눈이 떠졌으니까 제가 그 기회를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운이 돼서 저를 항상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결국은 운은 뭐 외부적으로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가나 누군가 나한테 정보를 줬어야 되는데 아무나 나한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뭐라 그래 주사위 던지듯이 픽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운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을 때 그 네. 운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99% 정도의 운을 잡은 사람들은 그럴 거고 네. 물론 1%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1%가 되기보다는 99%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진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제 노력 없이 부자가 된 1%들 얼마 전화서 다 망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쉬웠거든요. 네. 로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스펙테클한 중국 이야기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